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필요한 다양한 여러 가지 악상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시면은 악보에 피아니시시모부터 포르테시시모까지 이렇게 엄청난 다이나믹의 그 악상 기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가 밀접하게 우리가 치는 속도와 이 무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 속도. 우리가 피아노를 이렇게 누르는 이런 행동을 영어로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어택. 그러니까 이 어택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슬로우 어택과 패스트 어택. 그러니까 슬로우 어택은 우리가 아주 잔잔한 소리, 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아니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소리, 아니면 아주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들, 이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조용한 소리를 할 때는 우리가 슬로우 어택으로 가요. 근데 우리 또 반대로 패스트 어택이라는 것은 아주 큰 소리, 뭐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또 뭐 파도가 막 일렁이는 소리, 웅장한 소리, 아주 파워풀한 소리, 이런 거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패스트 어택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또 천천히 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좌우되고요. 또 하나의 무게라 그랬잖아요. 이 무게는 우리가 이제 저랑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는 이제 악보를 한 5권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오른 팔을 쫙 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책 악보 하나를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어 보세요. 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아까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보다는 약간의 무게감과 어떤 이 근육의 긴장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 손바닥과 팔의 근육의 긴장감을 느끼실 거예요. 자, 책 한 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올라갈 거예요. 2권. 이렇게 해서 한번 내 몸의 감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책 3권. 네.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제 이 근육의 긴장도가 좀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책 4권. 네. 좀 더 무거워졌어요. 네.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책 5권. 여러분도 이제 해보시다 보면 책의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근육의 긴장도가 좀 더 증가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한 권씩 뺄게요. 책을 하나씩. 책 4권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고 또 3권 이렇게 2권 1권. 네, 없어요. 굉장히 가벼워요. 자, 이걸 이제 빨리 이제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왼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다가 다시 1권 넣고 2권 넣고. 자, 이 근육의 긴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4권. 네, 이렇게 손바닥과 이 팔의 긴장도를 잘 느끼시다 보면은 이 긴장도는 책의 무게와 일치가 돼요. 저것도 하나씩 또 빼볼게요. 이렇게 빨리 갈게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책 한 권은 피아노 그 작은 소리, 여린 소리 칠 때 그 긴장감이에요. 그리고 책 2권은 메조 피아노, 책 3권은 메조 포르테, 책 4권은 포르테, 책 5권은 포르테 시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게로 우리가 이 소리의 다이나믹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와 이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긴장감은 우리가 흔히 막 이제 경직된다거나 막 딱딱하게 굳는 그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긴장이란 뭐냐면요, 우리 외부로부터 뭐가 저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절 가능한 자연적인 긴장감이라 그래요. 마치 우리가 피아노 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항상 어떤 긴장감을 갖고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 잔에 드는 행위, 이것도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가 이 컵을 홀드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메모를 하기 위해서 펜을 잡는 행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큰 캐리어를 차에 옮기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어떠한 긴장감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저 무거운 이제 캐리어를 들어야 되는데 약간 우리가 힘이 없이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쉬운 일을 하는데 막 온몸에 그 긴장감을 갖고 하면은 그것 또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죠. 그거에 좋은 예는 마치 우리가 이제 운전을 처음 하고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처음 하러 갔을 때 정말 이 핸들 잡아보세요. 핸들이 굉장히 가벼운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온몸에 긴장감이 있죠. 우리 룸미러도 봐야 되고 사이드 미러 봐야 되고 길도 찾아가야 되고 신호도 봐야 되고,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이 핸들을 꽉 잡고 한 2시간 하고 와보세요. 엄청난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절 가능하지 않은, 통제 불가능한, 이거는 이제 경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피아노를 칠 때 있어서 굉장히 자연적인 긴장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긴장감을 이 속도와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곡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베토벤 소나타 13번이에요. E 플랫 메이저. 예. 아주 피아니시시모인데요. 피아니시모. 작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피아니시모라고 해서 그냥 너무 루즈하게 치면은 이게 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데, 여기도 또한 이 피아니시모에 대한 아주 조금의 긴장감을 갖고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가 근데 치기 전에요, 이 멜로디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 보이싱을 하셔야 돼요. 이 탑 사운드, 이 화성이 있을 때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자, 보이싱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감이 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피아니시모니까 책 반권, 아주 얇은 책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피아니시모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크레센도예요. 그래서 책 한 권, 계속 크레센도, 스프로잔도, 책 2권, 그 다음에 책 한 권에서 아주 얇은 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악상을, 우리 음악적인 느낌을 이렇게 속도와 이 무게로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 수만 리스트의 헌정이에요. 자, 이 곡은 이제 이 슈만이 그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에게 결혼 전날 이제 헌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탄스럽고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클라라와의 결혼을 반대를 했는데 정말 소송까지 가서 이겨서 이제 결국 결혼하는 날인데, 정말 이 아름다운 멜로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아마 슈만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거를, 이 가곡을 또 리스트가 이렇게 그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아니스트들도 많이 연주가 되고 또 결혼식 날에도 많이 축주로도 많이 하는 작품인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펑펑 터지는 이제 포르테 시시모로 아주 웅장하고 이 감사와 감탄이 이제 막 이 음악으로 표현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자, 이 아름다운 음을 항상 아름다운 음을 창출해야 된다. 자, 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항상
자, 우리 네이가우스가 말씀하시기를 피아니스트들은 터치 이전에 먼저 노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을 내야 된다. 이 아름다운 소리 항상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된다. 왜? 이걸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아름다운 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귀가 있어야 되고, 좋은 귀가 있으려면 또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원하는 게 분명히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화성을 화성이 나오는데요.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도 이 하모니를 칠 때 어떻게 견고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화성을 칠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이 안에서도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리의 질이 100이라, 소리의 양이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소리는 이제 탑은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한 60 정도, 요게 3개. 얘는 완전 바닥까지 더 눌러주시고요. 얘는 도피점에서, 그러니까 도피점을 살짝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런 소리가 아니라 좀 바운싱, 이게 울림 있는 소리. 그 다음에 이 베이스는 얘가 80이었으면 얘는 한 75, 얘도 한 70. 이렇게 해서 이 하모니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요, 역시 항상 음악에는 층이 있어요. 이 멜로디의 층, 오른손에서 나오는, 그리고 베이스 반주의 층,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 이 안에는 뭔가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르테시시모라고 해서 다 크게 치시잖아요. 그럼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손에 릴렉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 텐션을 갖고 치시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소리가 때리는 소리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치시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손 모양부터 약간 손목도 더 약간 높으셔야 되고요. 우리 항상 여기 공간, 그리고 내가 이 온몸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적당한 거리. 그래서 그 다리도 딱 벌려놓고 딱 중심을 잡고, 우리가 무거운 가방을 들 때 배와 등에서 힘을 딱 잡고 올리듯이 이 포르테시시모를 등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손목의 유연성을 갖고 이 소리가 이 가장 크고 베이스,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이것도 계속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 소리 멜로디가 점점 더 증가되는, 확장되는 그런 소리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 미드 보이스를 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치시던가, 아니면은 맨 마지막 음을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잔잔하게 끝나시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무게와 속도에 따라서 음악적인 느낌을 우리가 이 근육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고 탑 소리를 낼 때 화성이 이제 견고하게 내려면요,
탑이 나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런 연습 바닥 치고요, 바닥 치고요, 바닥만 얘만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탑을 먼저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성도 이 보통 따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서 도피점까지만 가서 약간 스타카토로 짧게 그런 연습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옥타브만 치는 거예요. 밖에 보이스와 안에 보이스, 옥타브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이스만.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 치다 보면요, 이 안에 보이스, 이 소프라노, 엘토 이 보이스를요 가끔 이제 놓쳐요.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텐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 다 따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양손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시면은 이제 여기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 치고 여기도 이제 탑이 가장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손목의 유연성, 이렇게 이 손목의 유연성을 갖고 다 크게 연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민첩하게 도약 치자마자 바로 이 앞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강하지만 가장 둔해요. 그래서 치자마자 릴렉스 해주셔야 돼. 이 도약이 많은데요. 이것도 빨리. 이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5번이 맘빠 씩 던져서 맘빠 여기는 우리가 책 한 5권 정도로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마 여기까지는 책 5권 있어요. 여기 한 책 한 3권. 이 공간을 더 활용을 여기 책 한 권, 네, 노래 빨리 가니까 패스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근육의 감각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적당량의 긴장을 가동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음악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엔 좀 쉽지 않지만 이것 또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치시는 곡에 이런 무게를 한번 또 속도를 한번 이제 가동을 시키셔서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제 컬러를 만드시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한번 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